핫이슈 요정 화제부 유슬기 기자. 네, 우리가 호텔에서 할 수 있는 일에는 뭐가 있을까요? 호텔에서 이제 좀 쉬면서 여러 가지 사업 구상이나 그런 심나두고 사업 구상이요? 호텔에서 할 수 있는 예, 뭐 녹차나 많죠. 홍차를 마시면서 네. 커피는 또 카페인 때문에 잠이 안 오니까요. 이상한 얘기 좀 자꾸 하지 마요, 그냥. 홍차도 카페인 있어요. 저희도 다 들었어요. 아이고. 그래요? 커피보다 낫다 하던데. 알겠습니다. 네, 뭐 호텔에서 이렇게 차도 마실 수 있고 밥도 먹을 수 있고 좋은 점들이 참 많은데 요새는 호텔에서 이런 것까지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아주 있는 집 자식들 이야기입니다. 호텔에서 노는 아이들. 말씀해 주시죠. 한 대학생 A씨가요, 방학 기간 동안에 호텔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됐습니다. 이 친구가 일하게 된 호텔의 장소는 바로 호텔 안에 있는 놀이방이었어요. 이 직업을 소개해준 관계자는 A씨에게 이제 아이들이랑 놀아주기만 하면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는 단 하나의 조건이 있었습니다. 노는 동안에 꼭 영어만 사용을 해야 된다는 거였어요. 이것이 일명 영어 시터였는데요. 영어에다가 베이비시터 를 합친 말로 영어로 아이들과 놀아주는 보육교사를 말합니다. 이 A씨가 영어 시터로 일하게 된 이 럭셔리 호텔의 정체는 굉장히 규모가 남달랐어요. 이 놀이방만 해도 한 200평 정도가 되었고요. 여기 들어올 수 있는 아이들도 이제 소득이 상위 한 1% 정도가 돼야지 여기에 들어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놀고 있는 아이들의 면면이 굉장히 대단했는데 뭐 전직 대통령의 손자, 손녀라든지 아니면 유명인들의 자제들이 대부분이었다고 해요. 이제 막 말문을 튼 24개월 아이부터 12세까지 굉장히 다양하게 이 놀이방을 이용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아이들에는 제한 조건이 있었어요. 일단 이 호텔에 회원권이 있어야지 여기 들어올 수 있는데 이 회원권 자체가 이제 수억 원대에 달한다고 하는데 회원권만 있다고 해서 이 키즈존 놀이방에 입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키즈 멤버십을 또 따로 구입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이제 연간 한 수천만 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여기다가 이제 연회비도 한 1,000만 원 정도 더 더해진다고 하니까 일단 이 놀이방에 입성하는 것까지만 해도 굉장한 비용이 든다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 어마어마한 비용을 써서 이 놀이방에서 노는 만큼 놀이방이 그냥 놀이시설은 아니었어요. 프로그램이 굉장히 촘촘하게 짜여져 있었는데 뭐 미술이나 요리나 음악이나 이런 것들을 전문가들한테 배우고 있었고요. 리듬 체조나 승마, 펜싱 같은 걸 배우는데 이걸 가르쳐주는 강사진이 전직 국가대표들이 와서 이것을 아이들한테 가르쳐주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놀다가 틈틈이 또 휴식도 취해야 되니까 이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곳은 뭐 전용 풀장이나 영화 관람실 이런 것들 또 따로 구비를 해놓고 있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아이들이 먹는 식단도 이 호텔에서 직접 준비를 했는데 뭐 유기농으로 퓨전으로 준비를 하기 때문에 한 끼당 한 5만 원 이상씩 이 비용을 지불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늘 뭐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진짜 딴 세상 얘기 듣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찾는 사람들은 많을까요? 실제로 한 죄송합니다. 앵커처럼 진행을 해서. 앵커라고요?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예. 보통 하지만이랑 뭐뭐일까요를 같이 안 쓰잖아요. 가만히 있어 좀 알았으니까. 이러니까 자꾸 김태현이가 신경질을 내는 거 아니야? 네. 기자님? 네네. 실제로 호텔 놀이방의 회원 수가 생각보다 많았어요. 한 호텔에 이 놀이방을 이용하는 아이들의 수가 한 500명 정도 됐는데 이렇게 아이들이 럭셔리 놀이방에 보내려고 서로 성화를 하는 이유는 그 아이들 보호뿐만이 아니라 이제 상위 1% 아이들과 접하고 친해질 수 있는 어렸을 때부터 중마고우가 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겠다라는 것과 키즈 라운지에서 부모들이 접하게 되는데 서로의 어떤 인맥을 쌓겠다라는 이런 조건이 구비가 된 공간이기 때문에 많은 상류층의 자제들이 여기 몰리고 있다고 하네요. 근데 이 차원이 다른 럭셔리 놀이방의 이 시스템보다 더 놀랄 만한 것은 아이들의 영어 구사 능력이었어요. 영어 시터들이 여기에 달라붙어도 아이들이 이미 네이티브 이상의 수준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덜 유창한 말을 쓴다거나 발음이 좀 더 한국식이다라고 하면 아이들한테 굉장한 놀림과 조롱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막 영어로 욕을 한다든지
굉장히 버릇없는 행동을 해도 이 보육교사들은 대항할 만한 수단이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들어오기 전부터 아이들을 훈육하거나 제지하는 것은 금하겠다라고 정해두었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바라보고 있어야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어린이집에서 이제 잊지 말아야 할 사건, 사고가 터지다 보니까 이제 부모들도 이런 럭셔리 놀이방으로 보내거나 아니면 이런저런 규칙들을 만들어서 제지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런 럭셔리 놀이방이 아이들의 교육에도 정말로 럭셔리하게 좋을지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리 그 최고급 럭셔리면 뭐 하겠습니까? 무시하고 막 영어로 욕을 해도 제지할 수도 없고 무슨 그런 규정이 다 있습니까? 사실 이 호텔에서 VIP 고객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 럭셔리 놀이방에서 VIP 고객은 사실 이 아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들어가기 전부터 이 보육교사들은 반드시 아이들한테 반말을 쓰지 말고 존댓말을 사용할 것. 그리고 절대로 훈육하지 말 것. 그리고 이 안에서 보고 들었던 어떤 이야기들도 밖에 나가서 누설하지 말 것이라는 여러 가지 규칙들을 미리 숙지를 하고 보육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정도면은 하루 종일 같이 있다 보면 약간 씁쓸하고 막 자괴감 들고 막 그럴 것 같아요. 이러려고 내가 교사가 된 게 들어갔구나. 아닌데. 네. 그런 실제로 걸 할 거면 자신 있게 하라고. 할까 말까 쭈삣쭈삣 하지 말고 자신 있게 해. 김정민 씨 한번 보여주세요. 사람이 주는 뭐라고 그래서 못 들었어. 아유, 너 이제 그만 펌웨기 줄 거야. 사실 아이들이 버릇없이 굴어도 찍소리도 못하기 때문에 우라통이 터지는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반면에는 아이들에 대한 굉장히 치근한 마음도 동시에 든다고 해요. 왜냐하면 여기 놀이방에 오는 아이들의 절반 이상이 부모랑 오는 것이 아니라 보모랑 오기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돈도 많이 쓰고 여러 가지 시스템을 도입을 했지만 정작 부모의 무관심 속에서 자라고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씁쓸해 보이기도 한다고 합니다. 영어 시터만큼이나 부모들도 일반 부모들보다 뭔가 스트레스나 이런 게 좀 많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사실 이렇게 베이비시터라고 하면은 좀 어머니급이나 좀 할머니급 의 분들이 여기에 많이 참여를 했었는데 최근에는 학력이 좋은 젊은 학생들 층으로 많이 내려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꿀 알바가 된 거나 다름이 없는데 이 알바를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유아교육이나 관련 학과의 석사 이상 보육교사 1급 자격증이 있거나 아니면 관련된 교육기관에서 일해본 경력이 있어야지만 이런 보모로 또 채용이 될 수 있다고 하네요. 근데 실제로 수입은 좀 어떤가 했더니 확실히 알바에 비해서는 훨씬 더 많이 벌 수 있기는 하다고 해요. 한 달에 200에서 300만 원 정도를 버는데 그중에서도 아이가 유난히 버릇이 없고 유난히 개념이 없으면 조금 더 인센티브를 받기도 한다고 합니다. 아니 말 나온 김에 신동엽 씨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딱 하루 동안만 카더라 통신단 중에 한 명한테 아이를 맡겨야 돼요. 저희 아들 7살인데 무조건 뭐 김정민 씨나 레이디 제인에게 맡기겠습니다. 아이를 위해서. 예, 그만큼 제가 아이를 사랑하거든요. 김태현 씨랑 같이 막 놀아준 적 있지 않나요? 같이 부산 놀러 가요. 네, 근데 저는 맡긴다고 해도 저는 거부해야죠. 아, 왜요? 저 언제까지 2대를 모셔야 됩니까? 아, 집사처럼. 그래요. 자, 예슬 기자 마지막으로 정리해 주시죠. 네, 럭셔리 놀이방보다요 부모님과의 풍요로운 경험, 풍요로운 놀이가 아이의 정서를 더 럭셔리하게 해줄 것 같습니다. 네.